민주당은 수기의 과정도 없이 밀어붙인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법 절차의 본질과 하급심 판결문의 성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진행 중인 과정의 산물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처럼 법리를 압축하여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의 가장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실관계가 매우 상세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 가정사, 직장 내의 인간관계, 사적인 대화 내용, 의료, 재산, 친밀관계 등 민감한 정보, 기업 비밀이나 경영상 비밀 등 이 모든 내용이 판결문 안에는 존재합니다. 법원이 익명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가렸다고 비식별화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선진국에서도 1심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급심 판결문은 지나치게 상세한 반면 확정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급심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가장 가감없이 담아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라는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 절차는 과정의 공개가 아니라 결과의 투명성으로 완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의장님, 김현 의원 때문에 발언하기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발언 방해는 행위 중단시켜 주십시오. 조용히 하시고 여러 의원들로부터 항의가 많은데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입니다. 익명 처리, 비식별화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첫째, 간접 정보만으로도 당사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009 A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 B씨라는 표현만으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신상 특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무너집니다. 하급심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자세히 기재됩니다. 그 가운데 피해자가 특정되어 남아있는 사례는 언론 보도만 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 자체도 있지만 사건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 공포를 해결해야 할 사법제도가 오히려 그 두려움을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기업, 기관, 공공단체의 영업상 정보가 유출됩니다. 하급심 민사 사건에서는 계약서, 내부 문건, 영업 기밀이 상세히 판결문에 담깁니다. 이를 공개하면 기업의 소송 제기 자체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본격화됩니다.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모든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 말하는 비례성 최소 침해 원칙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위험한 이유 중 또 하나는 바로 무죄 추정 원칙의 사실상 붕괴입니다. 1심 유죄 판결은 2심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이 먼저 공개되어 이미 유죄로 판단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져버리면 그 사람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사법체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는 엄격히 금지하면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확정 판결 전까지는 혐의 단계였다가 1심 판단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내용을 사회 전체에 공개하자는 것은 사실상 피해 사실 공표의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 번 공개된 정보는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인터넷에는 1심 판결문만 남아서 당사자의 인격권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언론이나 여론이 사건을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자극적으로 제목을 보도하거나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피고인 유죄 확정 보도, 유튜브, SNS에서 왜곡, 조롱하는 콘텐츠의 확산, 허위 정보와 결합하여 사회적 린치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AI 기반 재식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익명 판결문을 재구성하여 특정인을 찾아내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명예를, 생계를, 인생을 파괴하는 폭력에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 공개는 판사들에게 중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법리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반응이나 언론 보도, 여론의 해석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된 재판이 아닙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사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판결, 판결문 표현을 에둘러 쓰는 모호화, 사건 사실의 일부 생략, 특정 이슈에서 지나친 보수화 또는 과도한 진보화, 이런 왜곡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판의 본질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판결문 공개에 따른 비식별화 작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 하나당 수십, 수백 건의 민감 정보 삭제가 필요하고 인력 부족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재식별 위험이 있고 판결문 수백만 건을 처리할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